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어떻게 비벼? 사실은 내인자를 공부했을 때 허인지기장을 제대로 했다는 거는 내인자 반이 했어요. 내인자가 갖고 있는 아직 이걸 위해서 허인지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허인지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더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획득 나온 복수를 해봤습니다. 튀김 사안이 물정입니다. 시작. 비료 사은이 물정하며 신물방하며 물 조장하며 고양 송이년이었다. 송이 요민기 요장이 알지자러지 망망하여 이이말 그니에 영유하라 여조 요장이라 하야를 기자 수의 왕이 하니 요주 오이라 천하지 부종 요장이라 하이니 이의 우의 사기자는 유자야 조지장자는 알묘자야 이도 우이라 이우 회지라 하이연이고 말 피사에 지소매하며 음사에 지소하며 사사에 지소리하며 분사에 지소민이 생어지하야 헤어 유정하며 발어 규정하야 헤어 이사하니 선인이 우이샤고 일종 어르시니라. 여기 유사가 그런 말도 하겠죠. 뭔가 일을 벌린다겠죠. 유사가 우리 계시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유사 전유한 대인이다 해가지고 반드시 일사모마가 있으면서 이 정자를 뭐라고 하냐면 기대한다, 기약한다 했어요. 기약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의를 모으는데 의를 모으는 것을 집의라고 하는데 의를 모으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지불을 주로 하는데 지불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길을 기르는데 그것을 날마다 일삼어 그리고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후렌지가 생겼겠지 하고 기약하지 말고 또 마음으로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은 또 억지로 조장하지 말아야 돼. 이게 유산을 할 때 기약하지 말고 마음으로 잊지 않게 억지로 조장하지 말아야 돼. 두 가지예요. 두 개가 뭉기고 이 두 개가 뭉겨. 그러니까 반드시 의로운 일을 계속 집적해 나가는 것은 하되 이 정도면 내가 후렌지가 생겼겠지라고 기약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항상 지불해야 한다는 마음을 있지만은 억지로 조장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조장하지 않는 방법에서 송인처럼 같이 약인합처럼 송인 같이 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송인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송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 민기묘지부장이 알리자 자기의 벼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뽑아 올린 사람이 있었으니 망망이는 무지지모라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가족도 없지 말하기를 오늘 나 팽나게 생겼다. 내가 벼착을 잘하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쫓아가서 왕실이 가서 보니 벼들이 다 말아버렸다. 그러니까 천하의 세상 모든 세상에 요 어떤 벼가 자라는 것을 돕지 아니한 사람이 적으니 대부분 억지로 호연지기를 억지로 길을 빈다는 거죠. 의만 모으면 되는데 의 모은 지가 않고 어찌 길을 빈단 말이야. 그래서 적으니 이위 그 말은 뭐라고 생각하다. 쓸데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와서 버려준 사람은 호연지기 안 해. 그런 사람은 싹을 김매지하는 사람, 벼를 김매지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도와가지고 자라게 도움을 준 사람은 벼싹을 뽑은 자니
뱃삭을 뽑은 건 긴밀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도는 비유, 비난은 똑같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별을 뽑아 올린 사람은 부른 자만으로 얻다. 부른 여자만으로 못 얻다. 따기가 섬 끝나는 집 의의가 끝나는 거예요. 고연집이 근거예요. 이거 다시 물어보죠. 선생님이 지연한다겠죠? 무엇을 지연이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피자가 치우친다 해서 치우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뭔가 사랑에 또는 뭐 자기 무슨 인정에 또는 무슨 돈에 사역에 가려진 바가 있다는 걸 알고 뭐가 마음이 그러지 마. 또 지나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뭔가에 폭만 빠져 있다는 걸 알고 또 바르지 않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도리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걸 알고 마음이 뭔가 회피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아주 도망갈 방법이 없고 궁한 바가 있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오늘 지난번에 못했으면 일단 세주를 가왔는데 이런 상태의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나온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피사가 나오려면 내가 마음에 가려진 바가 있으니까 가려지기 때문에 피사가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가지고서 정치를 해친다는 게 정치. 이 정치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한다. 정책. 어떤 정책을 해치고 또 정책에서 나와가지고서 구체적인 조목에 해당되는 인간사에 해당되는 해치니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내 말을 따를 것이다. 생하기신 헤어기전 가르기전 헤어 기사를 반드시 따를 것이다. 세 줄을 조금 비상적으로 좀 보는 거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면 너무 좋은데 좋고요. 여기서 보고 있네. 이거 안 나와도 여기 나오면 돼. 이제 그 제임스 레게스가 써놓은 걸 봐봤어요. 피사는 원 사이디드 치우친 거예요. 그다음에 크라우디 노버 구름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한쪽으로 그 말이 치우치면은 내가 뭘 알아? 그 사람 마음이 저 스피커가 한쪽으로 그 구름이 딱 가리는 것처럼 됐다. 이 음사를 갖다 과장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폴만은 썬크 뭔가 푹 빠져 있거나 그 사람 마음이 또 이 이제 디프레임드가 타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프린시플 법칙에서 멀리 디파트 되었다는 걸 떠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둔사는 뭐냐면 이 베이시루가 얼버무리는 말이요. 뭘 얼버무려? 그러면 뭐 그 사람 마음이 어쩐다고? once with and 말이요. 내 지혜 끝터리에 도달했다고 무슨 말이야?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once with and라고 관용어로 나오거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얼버무리고 말을 들으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제임스의 영어를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 금방 이제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 줄인데 이 세 줄을 참 보고 갑시다. 이렇게 피사, 음사, 사사, 둔사, 폐, 함, 리, 궁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피사가 나오고 음사가 나오고 사사가 나오고 둔사가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온다가 마음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뭔가 빠져 있고 마음의 도리에서 멀어져 있고 마음이 궁박한 인생에 있으니까 이런 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내가 연결했는데 마음에 가려진 바가 있으면 여기 첫 번째 한쪽 뼈만 보고 한쪽 뼈는 보지 못해. 가려진 바가 있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양주 같은 경우는 위아를 중시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그래가지고 타락 하나를 내가 여기서 타락 내가 하나를 뽑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난 그런 짓을 않거든. 양주가 위하여. 그러니까 뭐요? 너를 위한 건 좋은데 남을 위한 건 너무 야박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쪽만 보고 한쪽 못 본 거지. 목적은 뭐냐? 또 겸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아버지하고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무부무부해.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군이라고 임금이고 혐해라는 거예요. 각각 다만 한쪽 뼈만 보고 그래서 그 말이 치우쳐야 된다. 이 피란 말이에요. 피는 편파 한쪽 치우친 것인데 이것은 도리는 본래 평정한데 다만 그 사람은 한쪽 뼈만 본단 말이에요.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자가 피자를 따라가면 모은 한쪽 뼈의 뜻이 있어. 그래가지고 외발로 설 피자잖아요. 외발로 설 피자는 한쪽 뼈는 길고 한쪽 뼈는 짧다는 얘기예요. 한쪽을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저기 비탈 파자잖아요. 파자는 뭐예요? 살의 한쪽 뼈의 비탈만 얘기한다. 여기까지는 피를 생각했어. 그럼 폐 가려지게 되면 어쩐다고? 함 빠진다고. 함이란 말은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몸이 어느 지역에다 날이 이곳에 있어 빠졌어. 그러면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함이 됐어. 그러면 다음은 뭐는 봐? 물만 보이고 언덕은 보이지 않아. 이 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방탕이 과하다는 게 의무하다는 거예요. 방탕이 과하다는 것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주차관이라는 것은 막힌 것이 넓다는 얘기예요. 막힌 것이 넓다. 차단된다. 주차는 두루 차단된 것이 넓다. 호환은 넓다. 그것이 땅이 깊이 빠진 거예요. 자, 한쪽으로 일한 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정로가 점점 멀어져 버려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다른 도리에서 점점 멀어져. 그럼 어쩐다고? 정로와 더불어서 드디어 서로 멀리 떨어져 버려. 네가 돼요, 네가. 그래서 그 말이 정직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정로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물사 어떤 상황이건 일이건 모두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 일이 모두 쓸데없이 되어버려. 용부등은 쓸데없이 되어. 그러면 어쩌다가 궁방한 지경이 돼요. 이게 궁방이 돼요. 궁에서 예를 들면 궁은 더 이상 진행이 못 된다는 게 설부치는 부치란 말이 불거란 말이 가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이 둔 얼버무린다. 둔은 네 후에 갑주는 달려간단 말이에요. 둔이란 말은 사람이 도리에서 먼저 떨어져가지고 둔은 점점 머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갑주랑은 달주자 배우니까 팔로 돌면 머리 멀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다. 예를 들면 양주를 양자라고 해요. 양자는 본래 발모일이 천하를 불한다고 했어. 터널을 뽑아갖고 모든 천하를 이룩해서 나는 그런 짓을 않겠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어째? 천하는 터널 하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고 했어. 지구. 두 번째, 이 육자 이지라고 나왔어요. 공부했던가 모르겠네. 이자라는 게 육자 이지라는 거예요. 이지라는 사람이 겸의 사랑은 차등이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어.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어.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사랑해 간다고 했어. 불가해서는 말이야. 부모가 없다고 했어 원래. 근데 나중에 부모와 관련된 경을 말했다는 게 부모 은중경이라고 했어요. 부모 은중경을 얘기한다고. 부모가 없다고 하면 모두 둔사 얼버무린 말이야. 그래서 번역이 되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신경 많이 써고 골라. 우리 지금 책에 나온 세시에 나온 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피음사두는 이것은 내거이지만은 다만 두 가지로 풀이가 가능하다. 피와 음의 양에 해당되고 사와 두는 음에 해당된다. 피는 한쪽에는 도리가 맞아. 피는 왜냐 한쪽만 아니까. 사는 모두 다 도리가 어긋나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피는 한쪽은 맞아. 근데 이 사는 모두 다 도리에서 어긋납니다. 음은 피가 좀 심각해. 피가 좀 심해지면 음이 된다. 두는 사가 또 심각해. 예를 들면 양주묵적이 처음에는 위아를 가지고서 인이라고 얘기하거나 겸해를 가지고서 의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위아, 위인, 이 겸해, 위인을 갖다 그냥
인수분해하고 써본 거예요. 근데 수비 이래진사 비록 이 말이 인의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의의 한쪽 치우친 부분은 알 수 있다. 인의 한쪽면. 그러니까 위아나 혐해나 어느 한쪽은 괜찮거든. 근데 끝내 종국에 어떻게 되냐? 무분의 이래진사. 위아를 너무 주장하면 어떻게 임금이 없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임금이 없다는 얘기는 임금이 뭐 시켜도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도 손해를 안 봐야 하는데 뭔 손을 내? 부분이 이게. 무분은 뭐예요? 혐해. 우리 아버지랑 농부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된다면 그러면은 인의로부터 멀 떨어진 것이 멀어져 본다. 천하 도리는 좋은 건 네 가지가 있고 나쁜 것이 네 가지가 있어. 원형이전과 인의예전은 모두 좋은 것이야. 그 다음에 피음사둔 이거도고 의필고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의필고화 생각나세요? 옛날 논에서 공부했는데 자절사하시니 의도 없고 필도 없고 고도 없고 아도 없다고 했어. 의는 뭐냐? 내가 딱 의도 없만 이렇게 꼭 해야지 그러고 기필은 뭐냐?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게 무슨 대화할 때 사람들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래.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에요. 논어식으로 한다. 근데 누구는 뭐야? 딱 그냥 고착돼가지고 천착돼가지고 사람들 변통이 없는 뭐하는 뭐예요? 나를 앞세우는 거죠. 요게 이게 논어에 나오는 게 무필고화는 나쁜 것이라 좋은 것이라 나쁜 것이라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쁜 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 원형이정이라는 것은 원에서 시작되고 인의예지는 인에서 시작됩니다. 의필고화도 의에서 시작되고 피음사둔도 피에서 시작됩니다. 마땅히 사계 소자를 봐야 한다는 소자 봅시다. 피사의 직이소 뭐라겠죠? 폐라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사를 했으면 이렇게 소자를 봐야 하는데 예를 소자를 뭐쳐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병을 본 것과 비슷하게 소자를 봐야 한다 했어요. 봅시다. 피음사두는 모두 병의 증세예요. 피사하고 음사하고 사사하고 둔사하면은 속에 병이 마음이 병이 있으니까 그 말 나오는 병의 증세예요. 그 다음에 폐함리궁 마음이 가려 있고 몸에 빠져 있고 몸에 돌에 멀어 있고 또 마음에 공부가 상황 있으면은 그것은 병의 근원이에요. 잘 따라와야 돼. 소패소와 가린 바 그럼 무엇에 가렸고 무엇에 빠졌고 무엇 때문에 멀어졌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이것이 병의 근원이 있는 곳이야. 실제는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묵시기패는 묵자의 패는 이는 보고 의를 보지 않는 곳에 있고 양주의 패단은 의는 봤는데 인을 보지 않는 곳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패단이 비록 같지만은 패단의 원리는 다르다. 맹자가 지은 아는 것은 마치 명의와 같다는 겁니다. 딱 보면 명의 알아보라. 제견 명령. 이거 쟤는 뭐뭐 하자마자 변형을 본받는다. 변증을 보자마자 무슨 말이에요? 피사를 듣자마자 음사를 듣자마자 사사를 듣자마자 준사를 듣자마자 변설 바로 말해 병원 제하처. 그 병의 원인이 폐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변설을 말해주다니 명의 같아요. 욕치 폐암 미궁기병이면 가려진 바, 빠진 바, 떨어진 바, 궁한 바의 병통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폐단을 제거해야 해. 그 폐단. 근데 봐봐요. 가림바는 얘기 아니에요. 가림바가 쓰면은 나머지 세 건의 폐단은 근원은 없다.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 폐, 가려진 것 때문에 이 쇠가 생긴다고. 네? 그 다음에 그 가려진 것이 기품이 가려진 바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겠네. 예를 들면 무력이 가린 바가 될 수 있고 무력 때문에 이
폐암 리궁에서 가리는 것이 무력 때문에 내가 가릴 수도 있고 학문적인 것 때문에 가질 수도 있고 또 습속, 풍습의 이 속에서 가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가린 바를 제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물어봐. 진짜 중요해 이게. 이 세 줄에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기 아깝더라고. 그런데 공자가 일찍이 육언육패를 말했어. 그런데 이것이 모두 육언육패 문제점은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곳에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폐단을 제거하려면 마땅히 스스로 성인의 학문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언육패 한번 보고는 공자님이 차로한테 너 육언육패 들어봤냐?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앉아. 내가 한번 얘기해 주면 알았고 호인이 불어하면 일을 좋아하는데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멀리서 그죠. 그 다음에 호지 불어하면 지혜를 좋아하는데 학문을 하려면 그 폐단이 방탕한데 신을 좋아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해치해. 직을 좋아해. 정직을 좋아해. 근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이게 교훈은 아니 각박해져요. 목을 목매기도 있던데 각박해. 용을 좋아하는데 학문을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뭔가 결단은 다르는데 나는 이렇게. 강을 좋아하는데 학문을 하지 않으면 그 폐가 믿기. 번역은 내가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피사, 음사, 사사, 주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폐암 리궁에 나왔어. 그러면 폐암이 무엇에 폐했는가, 무엇에 함했는가, 무엇에 비겼는가 그 병원의 소재는 소자 때문에. 소자는 뭐라고? 무력이 될 수도 있고 학술도 있고 습도 있고 여러 가지 쓰단 말이야. 근데 그 제거는 어떻게 한다고? 성인의 학문을 공부하는 시작이야. 딱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이걸 안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또 하나 더 봐. 이게 너무 길어서 난 생각이 없어. 차장은 심장 두서 편하다. 이 장은 너무 길어. 그리고 두서가 복잡하게 말해. 근데 그 위지를 완전히 연구하기 쉽지 않아. 지연양기 그 부분 하나에 집중해보면 강령만 얘기하고 터치를 드러내고 지연양기의 근본을 지연하고 양기할 수 있는 근본의 원리를 언급을 해야 돼. 그래서 주자가 곽충견한테 준 첩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누군지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맹자의 학문은 아마도 궁리와 지구에서부터 가지고서 처음을 삼았고 부동심으로서 궁리와 지구를 잘하면은 그거로서 효력을 삼았다. 맹자의 학문이 속에 다 들었다는 거야. 지구와 궁리를 딱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부동심 후문이 맹자의 학문을 그 편인데 그 첩자에 써있어. 궁리하면은 어쩐다고? 지연을 수 있어. 세상에 도리를 잘 연구하면 지연이 가능해. 그 다음에 지배를 하면 어쩐다고? 기운을, 포인팅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도리가 밝아지니까 의심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지연이 되니까 의심한 바가 없어. 또 기가 확 충격이니까 두려운 바가 없어. 포인팅을 길어지니까 두려운 바가 없어. 고로 큰 임무에 당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본장의 순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 첩자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 장의 요지는 아까 말했죠. 허연직이 전체장의 요지는 오직 이 첩자에 모두 다 말하고 나머지가 없다. 우리 세 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첩자가 보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첩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이나 사람 다 어려워. 대부분 남들이 세 개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금방이 세개 많잖아요. 어떤 번역해놨을 때 이런 것이고. 한대 뭐 해야죠. 제야 자공은 선이 설사하고 염유민자 아녀는
선은 덕행이라니 공자 견지하되 아의 사명즉 불능야로다 하시니 연즉 부자는 비성이 오십니다. 차 1절은 임시일위 대공손추기분이라 하니 시야라 설사는 언어야요 덕행은 그것이니 현어 행사자야라 삼자 선은 덕행자는 신유지고로 언지 친절이 유미하라 공손추원 수자 가규소장이 공자 견지라 연이나 유자의 불능의 사명 여신을 금맹자 내 자의 반응 지연하고 우선양기라 하시니 즉 시는 겸 언어 덕행이 유진이 연즉 기불 기성이오와 하니라 차부자는 지맹자야라. 네, 지금 이제 지연까지 딱 설명하니까 이제 공손추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공자님 제자 제야와 자공은 설사를 잘한다겠네. 이철 잘하는 말을 잘하고 여무와 민자근과 야면은 덕행을 잘 말했다겠네. 덕행이 있다가 아니고 덕행을 잘 말했다는 얘기네. 선언 했어요. 좀 이따 그 부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공자는 어쩐다고? 말도 잘하고 덕행도 겸했어. 그런데 공자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사명은 못 잘 본다. 이 사명은 뭐라 그러냐면은 외교 같은 데 가가지고서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때 말이 똑 떨어지게 해서 그 사명은 난 못한다. 라고 공자님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부자가 맹자라 했어요. 맹자 당신은 말이요. 응? 아까 보니까 지연하니까 언어도 알고 또 선양기라 했고 허연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덕행도 못했으니 이미 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 이 절은 임시라겠네. 그 책에 보면 임직이라고 했어요. 임시명은 직이고 자는 소명이 삼나요. 천대 치는 명이고 호는 졸제 북송 사람인데 임직이가 이위 말했어. 모두 다 공손치 지문이 나가니 시하라 옳다. 여기서 설사라는 것은 언어를 말한다. 덕행이라는 것은 마음에 얻어 가지고서 일을 행하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겠네. 덕행이라는 것은 덕성으로 행단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이 행도의 유도것이라고 논어에서 그렇게 정의했다겠죠. 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딱 터득된 것을 덕이라고 했어요. 근데 덕행이라는 것은 덕스러운 마음에서 저절로 어떤 구체적인 사태에 처리할 때 나타나는 이름. 근데 삼자, 여무, 민자 아는 세 선생이 덕행을 잘 말한다는 것은 말이야. 왜 덕행을 잘 말하냐면 자기 몸에 덕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친절하고 의미가 있다겠네, 맛이 있다겠네. 이 친절이란 말이 우리가 불친절, 친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를 중국의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분명하다, 뚜렷하다 말이에요. 적절하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절하다는 건 이 선은 덕행, 아니 여묘 민자 덕행은 유 덕행 그러면 덕행인데 선은 덕행이라고 했잖아요. 덕행을 말을 잘한다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세 사람은 민자, 여무 민자가 아닌 세 사람은 몸뚱아리에서 가지고 있어 버려. 덕행을 소유하기 때문에 말이 아주 적합하고 또는 분명하고
종합고 해가지고서 또 맛이 있다는 그렇게 덕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덕행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고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선은 덕행이 되니까 그걸 믿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맛이 있다. 공손추가 말하기를 전체 내용이 여기까지네요. 공손추가 말하기를 수자 여러 사람 5사람이 각각 장점된 말을 두었는데 제사공이 선의설사 영웅민자 아니면 선은 덕행 했는데 공자는 설사와 덕행을 겸지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명 못한다라고 했거늘 오늘날 맹자가 당신이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지연도 하고 선양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와 덕행을 겸해서 소유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어찌 이미 성의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미 성의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맹자가 또 고맙네. 사명이 이제 중고사에 따라보니까 대응대하는 말인데 이때 주로 하면은 외교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사명이라는 말을. 정자와 공자 자위 불루가 사명자는 역사학자 무본이신이라. 공자님 스스로 나는 사명이 잘 못한다고 말한 것은 학자로 하여금 근본에 힘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본에 힘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은 덕행을 특히 덕행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지 사명 그걸 주셔야 한다. 보면 선설사란 말이 설사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도리에 합치돼 가지고서 내가 말한 말이 상대방한테 충분히 도달해. 조기가 충분히 도달해. 선설사라는 거죠. 말이 합리적인 말만 하니까 잘한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말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선은 덕행은 덕행이 중시되고 선은 종용이 않다는 얘기죠. 양기에 해당합니다. 아까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주에서 했잖아요. 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친절한 말 자체를 우리가 불친절, 친절에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공자 겸지할 때 지자는 설사 덕행. 이 덕행과 설사를 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직의 사명이 중에 사는 문사고 명령이라는데 총시 언어 불능 내가 말 잘 못한다. 모두 합쳐서 말을 못한다. 이것은 겸손한 말씀이다. 연직이라는 말은 뭐에다가 지연양기에서 연결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세요. 당신이 아까 나한테 나는 지연하고 나는 선양기한다 했으니 연직 그렇다면은 성자는 추전 맹자를 높여서 불러줍니다. 성인이다. 뺏어기니까 읽어보시고 추문 맹자 지연 양기지사라고 수 이성의지와 서계 공문제자 약 제야 자곡은 즉 선의설사나 연이나 불능어 설사지외 유소 겸냐요 약 염유민자 아녀는 즉 선은 덕행이나 연이나 불능어 덕행지외 유소 겸냐하되 유공자는 언족 위경하고 행족 유하야 기겸호 수자지장이나 이유자유할 안의 사명즉
불능여라 하신대. 불능여라 하신대. 금부자는 기자위 아는 지연하고 아선양기라 하시면 즉 시는 겸 언어덕행이 유지시니 기불기 성이오이까 공손추가 맹자가 나는 지연하고 선양기한다는 설명을 듣고 드디어 맹자는 성인으로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인 의지해서 말하기를 옛날에 공자 문화의 제자 중에서 제와 자우 같은 경우는 즉 설사 말을 잘했어. 그러나 말 잘한 거 외에 겸한 바가 없었다. 겸한 바는 내가 뭐였다. 또 염유와 민자와 안녕 같은 경우는 덕행을 잘 말했지만 그러나 덕행 외에 겸한 바를 할 수 없었으니 오직 공자는 말은 충분히 겉도가 된만하고 행동도 또한 충분히 겉도 된만하였고 이미 여러 선생들의 장점을 겸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대화 말에 대해서는 불능 잘 못한다라고 하신데 지금 당신 맹자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지연도 할 수 있고 잘 양기로 기운도 잘 기를 수 있다라고 하시다면 이는 언어와 tek흥을 겸해서 소유했으니 어찌 이미 성인이 아닙니까? 하나 더 할까요? 그만 재밌게 했냐고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럼 좀 야간지만 이걸로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했던 그 네. 오늘